이런 모종의 이유로다가 별 희한한 별명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즐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재밌는 별명의 유래를 알아볼까 합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들어가자! 주의! 해당 영상에는 주제 특성상 비속어와 은어, 다소 불편하거나 저급한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축구계 고트 메시의 대표적인 별명 구토부터 알아볼까요? 메시가 구토로 불리게 된 유래는 2010년대 초반 메시가 경기 중 구역질을 하고 구토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고 매우 대전이 한참이던 당시 호날두를 숭배하는 호동생들이 메시를 깎아내리기 위해 멸칭으로 쓰이게 된 게 유래였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쯤 메시는 식단 관리에 들어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구토하는 장면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지만 해축 팬들 사이에서는 구토라는 멸칭이 이미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 터라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메시의 악성 팬덤을 비하하는 의미로 구토견, 구토충으로 변형됐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희석돼 이제는 대부분의 메시 팬들조차 자조적으로 구토라 부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바리에이션으로 메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아르헨티나 국대를 보고 구토 해적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토가 나왔으면 전인이 빠질 수 없겠죠? 일단 전인의 유래는 1314 챔겔에서 호날두가 정규시간 포함 연장전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다가 경기 막판 이미 승부가 기운 3대1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는 PK 득점을 하고 격하게 우통을까지 짚는 장면을 보고 팬들이 호조통이라 부르며 호날두를 조롱! 이후 호날두는 득점에 특화된 포처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는데 비교적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 없이 딱히 눈에 띄지 않다가 조용히 나타나 골만 넣고 사라진다고 닌자를 붙이게 되면서 저통 닌자가 되었죠. 이후 악성 호동생들 또한 호날두가 좀만 잘하면 우르르 나타났다가 잠잠하면 사라지는 행태를 보였고 자연스레 호날두 악성 팬덤을 일컫는 멸칭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어서 당시 엘클에서 피어난 또 다른 별명인 피지나 라데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세계 최고의 더비이자 철천지 원수 그 자체인 레알과 바르사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피케와 라모스는 경기 중에는 치열하게 맞붙고 인터뷰 자리에서는 서로 도발하고 긁는 등 끊이지 않고 투닥투닥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근데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다가도 국대 소집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사적으로 함께 사업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팬들에게는 마치 매일 서로 디스하다가도 합동 공연이나 콘서트, 광고를 함께 찍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와 송대관과 같은 익숙한 WWE형 라이벌의 향기를 느꼈죠. 그렇게 각각 이름을 따 피지나와 라데간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퍼진 별명 중 하나인 홍바. 이는 리버풀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의 별칭인데 그 유래가 사실 일베에서 시작된 별명인데요. 2013년 그 사이트의 한 유저가 제라드는 그냥 이름빨이고 만약 이름이 홍바였으면 이 정도로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글이 시초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별 인기가 없었지만 이후 미끄러지는 실수와 더불어 수건이었던 리그 우승에 실패하자 짓궂은 팬들이 제라드를 놀리기 위해 이것저것 파묘하다가 발굴된 그 찰진 어감 덕분에 제라드를 조롱하는 별칭으로 자리잡게 됐죠. 그리고 나아가 훈바라는 명칭은 미끄러지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불리며 누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이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또 리버풀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어김없이 제라드의 그 장면으로 만든 영상과 바리에이션들이 미친 듯이 쏟아질 정도인데요. 사실 이 별명은 근본부터 좋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 것과 더불어 리버풀의 상징과도 같은 제라드를 무지성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터라 리버풀 팬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별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덜 푸른 심장이 된 프랭크 램파드의 별명을 아시나요? 첼시에서만 13년을 뛰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자타공인 첼전드 푸른 심장이라 불린 프랑크 램파드. 근데 말년에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시티로 떠난다더니 얼마 안가 우승 경쟁팀 맨시티에 입단하면서 램파드는 팬들에게 덜 푸른 심장이라 불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6개월 단순 임대이기도 하고 미국 개막전 잠깐 뛰다 말겠지 싶어 좀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첼시전에서 골 박은 것을 시작으로 갑자기 임대가 끝날 때쯤 겨울에 임대 연장을 하더니 세부 계약 내용이 밝혀지면서 팬들의 웃음기를 싹 말려버린 램파드. 알고 봤더니 애초에 램파드는 뉴욕과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 가는 척하다 시티에 FA로 입단한 게 드러나면서 첼시와 뉴욕시티 팬들이 기만했는데요. 이에 램파드는 그동안 쌓은 명예에 걸받지 않은 짜치는 꼼수 계약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선사했고 아직까지 덜 푸른 심장, 맨시티 레전드라 불리며 조롱받고 있죠. 계속해서 남행주를 아시나요? 남행주는 맨유 소속 해리 메가이어의 별명인데 2020년 그리스 휴가 중 어떤 무리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그 과정에서 메가이어가 그리스 경찰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맨유의 주장이야! 라고 했다는 기사가 퍼지면서 맨유를 비하하는 멸칭 맹을 붙여 남행주라 부르게 됐죠. 이후 부페한테 주장 자리를 넘겨주고 난 뒤에는 전맹주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도넛맨이라 불린 선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다비드 데헤야. 데헤야가 맨유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마트에서 도넛을 훔쳤다는 기사가 퍼지면서 국내에서는 도넛맨이라 불리게 됐는데요. 사실 일주일에 몇 억씩 버는 양반이 뭐 어디 장발장도 아니고 일부러 도둑질을 했을 리 만무했고 알고 봤더니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걸 깨달았고
하고 무지성으로 차에 다녀오다가 도둑으로 몰린 거였죠. 당시까지만 해도 데이아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 경비원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도넛 도둑이 돼 마트 3개월 출입 금지와 기사가 쭉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포거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풀 죽은 데이아를 위해 다음날 도넛 한 상자를 사들고 와 선수들과 나눠 먹으며 분위기를 풀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시티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에데르송을 보고 혹시 긴 거라고 부르는 걸 본 적 있나요? 이 긴 거가 대체 뭐냐 하면 그저 이현송이 야시상 노미네이트 3연속 골든글러브, PFA 리그베스트 2회 브라질 2선발, 맨시티 통산 128 클린시트, 패스마스터, 발밑의 신, 롱볼 비거리 기네스 보유자, 마네의 살인킥도 거뜬히 버티는 반박불가 월클 골키퍼계의 고트 신데르송을 다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긴 거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번 에데르송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 그의 업적을 줄줄 읊으면서 억바하는, 그러니까 돌려서 매기는 뭐 그런 유형의 별명이죠. 이외에도 주로 불리는 별명으로 티라노가 있는데 요건 비교적 짧은 팔길이 때문에 붙은 별명. 그리고 시티에서 알레띠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는 정규직 두창이라고 불리는데 훌리안의 이름 중 알바레스, 요걸 알바와 레즈로 분리, 그 다음 알바의 반대말 정규직, 레즈의 반대말 게이로 변환, 그 다음 게이를 비하하는 속어 두창으로 변환되면서 정규직 두창이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으로 별명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어서 아스필리쿠에타의 별명 데이브. 국내에서는 아스피의 긴 이름 때문에 보통 모계 성인 탕코라 주로 부르지만 현지에서는 데이브라 불리는데요. 아스필리쿠에타랑 데이브는 전혀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영국의 한 시트콤에서 특정 인물이 이름 대신 무지성으로 데이브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데이브라는 이름은 우리로 치면 철수같이 영국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 중 하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름이 길고 어려우니까 첼시 팬들이 대충 네 이름은 이제부터 데이브요 라고 한 것. 그리고 첼시의 라이트백 계보의 선배인 보싱어는 센터 싱어라 불리는데 거의 뭐 어디 아이돌 걸그룹 센터 마냥 중요한 타이밍엔 항상 귀신같이 센터를 잡아 붙여진 별명인데요. 제일 유명한 게 구단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진짜 중요한 첫 비기어 당시에는 팀의 주장단인 존 테리어 램파드를 제끼고 센터 자리를 선점. 심지어 다른 선수들이 일부러 그림 만들려고 양보하는 상황에서 비기어를 강탈하고 자기가 들어올려버리는 대담함을 선보였죠. 뿐만 아니라 2009년 FA컵 우승 당시에도 메인 상권에 말뚝을 딱! 2009년 커실도, 2012년 FA컵 우승 때도, 2004년 포르투 챔스 우승 때도 언제나 절대 반지 보고 눈 돌아간 골룸 마냥 달려들었던 센터 싱어. 그리고 첼시는 유서 깊은 별명 맛집답게 최근에는 의문의 흑인이라는 맞돌이 밈도 흥했는데 2024년 바디 아실은 기대와는 달리 부진을 거듭했고 이에 첼시 팬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잡수셨는데요. 그러자 첼시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속보, 첼시 드디어 우승! 을 의문의 흑인이 막음! 과 같이 긍정적인 제목을 달아놓고 낚시하는, 거기에 도통 누군지 알 수 없게 의문의 흑인에게 저컬 마스크를 씌워놓은 짤을 첨부하는 밈이 유행했죠. 그리고 댓글에는 마주라는 고민한 막거 라는 댓글까지 템플릿이 됐는데요. 원래는 까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밈이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바디 아실이 진짜 좋은 수비를 펼치면 의문의 흑인이 드디어 상대를 막음! 과 같이 활용되고 있죠.